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2월 27일 NBA 리뷰와 2월 28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농구가 좀 늦게 끝나서 연장까지 가느라고 그 경기를 좀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VIP 픽이 오버였기 때문에 시청을 해야만 했고, 이 시청을 해야지만 뭐 나중에 뭐 리뷰도 하고 프리뷰도 하고, 그러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경기를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가 상당히 중요하죠. 리뷰를 꼼꼼하게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드린 오늘같이 VIP 오버 경기, 오늘 VIP 오버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VIP 경기는 웬만하면 다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NBA 경기, 자, 미러키와 피닉스, 오늘 아테토쿤보가 결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였고, 아마 오늘이 14연승인가 15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미러키가. 제가 아마 2월 초쯤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러키 당분간 이길 팀 없다. 미러키의 연승 가도는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닉스를 이겼다?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피닉스가 뭐 지금 라인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은 상황인데, 야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러키가 피닉스를 승리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브루클린, 이게 저희 오늘 VIP 경기였었는데 애틀란타 마인승 저희가 추천드렸다가 틀렸습니다. 제가 시카고 경기 요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한테 90점대를 득점을 하면서 브루클린이 너무 좋지 못한 경기력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시카고랑 워싱턴 경기를 봤는데 브루클린이 못한 게 아니라 시카고의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건 뭐 제가 팁 아닌 팁이 되겠지만, 시카고 경기를 접근할 때 이렇게 어설픈 팀들 있잖아요. 브루클린, 워싱턴, 뭐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뭐 이런 어설픈 팀들,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언더 접근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즈메이커들도 이제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경기 이랬다고 해가지고 오즈메이커가 언오버 기준점을 확 낮출 것으로는 예상되진 않아요. 아마 한두 경기는 더 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먼저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의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고,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는 브루클린이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카고 경기를 보니까 아닙니다. 브루클린이 못했다기보다는 시카고의 수비가 워낙 좋았고, 오늘 경기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브루클린은 나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가 승리하였습니다. 역시 애틀란타는 일단은 뭐 트레이 영, 그러니까 애틀란타만큼은, 뭐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애틀란타만큼은 뭐 확실히 트레이 영이라는 에이스가 있고, 이 에이스의 존재로 인해서 경기에 중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포인트를 내주는 어떤 클러치 능력도 있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영, 머레이, 그다음에 보그다노비치, 주로 이 백코트 자원들이 너무 잘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브루클린은 아쉽게 뭐 거의 1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팽팽하게 경기를 끌어갔는데, 1쿼터에서의 어떠한 득실마진 8점, 그 8점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 브루클린도 뭐 잘했어요. 뭐 캠 토머스, 그다음에 브리지스와 같은 선수들이 잘했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에이스급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S급 선수. 지금 브루클린은요 다 준수해요. A급 선수들이에요. 뭐 브리지스, 디뉘디, 클락스톤,
다 A급 선수들만 이렇게 즐비하는데 결국은 A급 선수도 중요하지만 S급 선수 한 명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매치였고, 그다음에 댈러스 레이커스는 뭐 이 경기는 거의 뭐 27점인가 28점 뒤지고 있다가 이거를 레이커스가 역전을 했어요. 댈러스의 문제점은 확실히 이 프론트 코트가 너무 빈약하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프론트 코트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그 다음에 반더빌트. 오늘 반더빌트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예, 반더빌트가 너무 잘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러셀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3점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가 너무 약한 나머지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경기를 따라잡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반더빌트가 너무 많이 잡아주면서 그 부분이 다 메이드가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카고는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와 토론토와의 경기, 제가 뭐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론토의 백코트 자원에서의 어떤 열세는 오늘 저 클리블랜드전에서 전혀 극복할 수 없었고, 일단 벤블릿이 나오지 않는 한 토론토가 벤블릿만 나오면은 정말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일단 벤블릿이 하나 빠지니까 백코트 자원이 너무 약합니다. 예,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가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코트에서 상당히 압도하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토론토의 포틀 같은 경우는 뭐 알렌과 모블리가 있으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예전과 같이 어떤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오늘 토론토가 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세크라멘토 경기는 역시 뭐 쉐이가 없으니 1, 2쿼터까지만 해도 뭐 3쿼터까지만 해도 뭐 3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비볐었는데 4쿼터 세크라멘토가 뭐 무난하게 승리하였고, 4쿼터에는 뭐 세크라멘토가 압도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었고, 골스와 미네소타 경기도 솔직히 골스가 잘했다기보다는 미네소타가 못한 경기였죠. 예. 골스가 일단 뭐 골스도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코트의 빅맨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루니와 그린, 그 다음에 쿠민가 같은 선수가 공격은 좀 부족하지만 수비만큼은 그나마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고베어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리드나 가자한테 너무 많이 좀 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골스도 일단 빅맨 자원이 뭐 좋은 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크라멘토 사보니스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발렌슈나스, 그 다음에 하다못해 토론토 같은 팀을 만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포틀랜드와 휴스턴 경기는 포틀랜드가 뭐 릴라드가 오늘 71득점 하면서 승리하였고, 포틀랜드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 스코어는 여유 있게 이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3쿼터 후반 4쿼터에 이제 차이가 확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기가 팽팽해 가면서 충분히 주전 자원들이 쉴 수 있는 가비지 경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포틀랜드의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덴버와 클리퍼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가 저는 클리퍼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봅니다. 예, 클리퍼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또 덴버의 요키치가 잘 하기는 했어요. 잘 하기는 했지만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좀 선수 기용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뭐 고든 같은 경우 너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에서 뭐 고든이 뛴다든가, 그 다음에 뭐 모리스도 오늘 뭐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점인데도 불구하고 모리스가 33분이나 뛰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가 경기 체력이 좀 안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거의 3쿼터, 4쿼터 들어가서면서 너무 좀 부진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뭐 연장에서는 거의 뭐 제 모습 제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어떤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출장 시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고든과 머레이가 다 출장을 하면서 백코트에서의 어떤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덴버에서는 요키치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요키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키치가 고기예요. 정말 맛있는 고기인데 불이 없으면 고기를 못 굽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예. 고든과 머레이는 불 같은 존재고 요키치는 고기입니다. 맛있는 고기. 근데 불이 있어야 고기를 굽는데 머레이와 고든이 있는 덴버는 강하다. 하지만 머레이와 고든 또는 콜드웰 포프가 없으면 덴버는 생각만큼의 어떠한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고든 머레이, 콜드웰 포프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브라운마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이거를 오늘 경기가 별로 없어서 리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자, 필라델피아는 뭐 풀라인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이애미는 지금 케빈 러브가 GTD고 히어로가 GTD고 라우리가 GTD입니다. 만약에 러브는요, 솔직히 러브 이게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러브가 언제적 러브입니까? 예? 뭐 한 5년 전, 6년, 7년 전, 8년 전인가? 그때 뭐 사랑이 했던 그 러브는 아닙니다, 지금. 예. 러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마이애미 자체적으로는 좀 있는가 싶은데, 전 그것도 좀 이해 안 가요. 예. 하여튼 뭐 러브는 오늘 GTD고, 만약에 오늘 경기 라우리와 히어로가 안 나온다. 라우리와 히어로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온다. 마인 봅니다. 필라델피아 마인 보는데 둘 다 나올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필라델피아 승만 보는 게 맞습니다. 버틀러가 한마디 했죠. 버틀러가 좀 격앙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I am tired of losing. 예, 나 지는데 너무 피곤해. 지는데 진절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다른 팀원들이 빈정이 상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좀 빈정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예. 지는데 진절이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팀원들이 약간 좀 빈정이 상해서 약간 좀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버틀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하여튼 지금 4연패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샬럿에게 졌다, 미러키에게 졌다. 미러키 뭐 수긍할 만하지만 브루클린에도 졌고요. 예. 전반적으로 최근 미러키의 3점 감이 좋지 않습니다. 미러키는 지금 최근 5경기 보면 3점 감이 29%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페인트전 득점도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화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패했는데 이 경기도 제가 풀 시청을 했는데 보스턴한테 패한 건 보스턴이 물론 잘했어요. 예, 보스턴이 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텀의 거의 예술에 가까운 3점 슛으로 필라델피아가 패했는데 이날 필라델피아가 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필라델피아가 패한 이유는 엔비드가 잘해서 패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엔비드가 잘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백코트 자원들이 엔비드의 폼이 좋다 보니까 그냥 엔비드만 찾아요. 공만 잡았다 싶으면 엔비드한테 넣어줍니다. 예. 제가 현대농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떤 백코트 자원과 3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엔비드한테 페인트존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키케야 2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날 공격 횟수도 보스턴보다는 필라델피아가 더 많았어요. 예.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스턴은 3점 경기를 했고 백코트에서
필라델피아는 페인트존에서 2점 경기를 하다 보니 필라델피아가 도망갈 때 확 도망가지 못하고 보스턴은 3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쫓아갈 때 한 번에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보스턴이 107대 107 상황에서 경기를 끝낸 것도 결국 테이텀의 3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패했는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 좋은 백코트를 보다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밀튼, 멜튼, 하든, 맥시 이러한 백코트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 30개 구단 중에 몇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리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경기도 오늘은 마이애미가 3점 외곽이 그렇게 펑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엔비드 혼자만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보스턴과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백코트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엔비드의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페인트존에서 엔비드에게만 공을 찔러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3점 값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보스턴전에서 계속 엔비드만 봤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팀의 어떠한 지금 벤치 뎁스도 그렇고 벤치 뎁스도 지금 필라델피아의 벤치는 1.6, 그 다음에 마이애미의 벤치는 마이너스 19점입니다. 마이너스 19점. 예,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죠, 벤치가. 왜냐면 가용 인원이 그렇게 딱히 가용 인원으로 쓸만한 자원도 없고 오늘 만약에 라우리가 안 나온다면 빈센트와 올라디포가 백코트에서 활약을 할 것 같은데 빈센트, 올라디포, 하든과 멜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라우리와 그 다음에 히어로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둘 다 안 나온다 하면은 마엔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샬럿과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지금 샬럿이 4연승을 했어요. 샬럿이 4연승을 해서 솔직히 저는 이 애틀란타 경기는 우연으로 이겼고 샌안토니오는 워낙 못하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경기는 미네소타 폼이 안 좋았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미네소타 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골든스테이트 마이너스 핸디캡을 드린 이유도 미네소타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마이너스 핸디캡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샬럿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를 이겼다? 물론 마이애미도 최근 폼이 안 좋긴 합니다. 예, 마이애미도 하지만 이날 마이애미는 라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럿이 이겼다. 마이애미 수비 상당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럿이 이겼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꼼꼼하게 이때 경기부터 샌안토니오 경기부터 상당히 꼼꼼하게 지켜본 결과 자, 샬럿의 어떠한 연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뽑은 게 오브레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즉 오브레 주니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고 벤치 자원들의 경쟁력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벤치 자원들의 경쟁력이 좋아졌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 5.8입니다. 득실 마진이요. 예,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보면은 마이너스 2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오브레 주니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최근 5경기인데 그러니까 올 시즌 오버롤이 마이너스 6이에요. 올 시즌 오버롤이 마이너스 6. 그런데 최근 5경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4점 정도 줄은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브레 주니어가 이 경기부터 출장을 했어요. 이 경기부터. 예, 토요일 경기부터 출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5경기 중에 2경기밖에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득실 마진이 지금 4점이나 줄었다는 얘기는 훨씬 그 이상의
벤치 구간에서였던 플러스 득실 마진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근 두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득실 마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샬럿의 주전 라인은 주전 구간은 좋습니다. 라멜로 볼이 있죠. 로지어 있죠. 최근 고든 헤이워드 잘하고 있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렇게 연패를 했었냐? 이 세 명의 주전 구간들이 뛰는 시간이 평균 35분입니다. 평균 35분 뛰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3분 정도의 그 시간을 벤치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마땅히 벤치에서 맡길 백코트에서의 어떤 볼 핸들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브레 주니어가 이 경기부터 출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백코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벤치 구간이나 주전 구간이나 맥쿼터 백코트에 볼 핸들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브레 주니어의 어떠한 가세가 전반적으로 이 주전 구간에서의 어떤 백코트 자원들의 쉬는 시간도 주고 이 주전 구간들이 쉬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4쿼터의 클러치 타임에서 결국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레 주니어가 가세하면서 샬럿의 백코트가 상당히 튼튼해졌고 다만 샬럿이 문제는 있어요. 샬럿의 문제는 일단 뭐 빅맨 자원이 없다라는 점, 프론트 코트를 지켜줘야 할 지금 빅맨 자원이 마땅히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뭐 윌리엄스가 지금 주전으로 뛰고는 있는데 아직은 썩 믿을만 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빅맨 자원이 좋은 팀한테는 분명히 샬럿이 고전을 하겠지만 다행히 오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듀렌이 아웃이죠. 예, 듀렌이 아웃이고 스튜어트도 지금 GTD인 상황. 그 다음에 보그다노비치도 GTD인 상황.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주전 구간 선수들이 출정 시간 주전 구간에 뛰어야 할 선수들의 출장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30분을 뛰고 있어요. 30분을. 예, 일반적으로 이게 한 NBA 평균이 30분이지만 좀 좋은 팀들은, 그러니까 상위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들은 한 34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최근 주전 자원들의 출장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 4쿼터에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그 다음에 최근 뭐 보그다노비치도 오늘 뭐 GTD인 상황이지만 보그다노비치, 뭐 스튜어트, 그러니까 헤이즈와 아이비 백코트 자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수들이 30분 미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샬럿이 솔직히 마이너스 6.5 핸디캡을 받은 적이 언젠가라고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좀 큰 점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샬럿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원정에서 핸디를 꼬박꼬박 챙겨가고는 있지만 저는 마엔 충분히 샬럿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샬럿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핸디캡도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보스턴 잠시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뉴올과 올랜도 경기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맥컬럼, 그 다음에 뭐 잉그램, 뭐 그 다음에 리차드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백코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뉴올리언스는 제가 느끼는 건데 자이온이 복귀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폼이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구간까지 여기 2월 1일 전 한 1월 중순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계속 안 좋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뉴올리언스, 멤피스, 클리블랜드 지금 폼이 안 좋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2월 5일 이때부터 레이커스와의 경기서부터 폼이 조금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레이커스의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토론토한테도 졌고 뉴욕한테도 졌습니다. 이 3연패하는 기간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백코트에서 잉그램 말고는 제 몫을 해준 선수가 전혀 없어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3점 야투율도 최근 경기 오버롤이 지금 35%잖아요. 근데 최근 5경기는 31%입니다. 예. 야투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직전 경기 맥컬럼이 뉴욕과의 경기에서 3점 9개 던졌는데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지금 뉴올리언즈의 전반적인 백코트 자원들의 부진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바라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맥컬럼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6점입니다. 예. 프론트 코트 자원의 득실 마진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백코트 자원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6점이다?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예. 이건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16점, 잉그램이 마이너스 11점이에요. 예. 27.8점을 넣는데도 평균 최근 5경기 28점을 넣는데도 마이너스 11점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오버럴이 103점, 그리고 최근 5경기 116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득점력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114점을 넣었던 뉴올이 지금 거의 한 10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10점 정도 줄어들고 있고 실점은 3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예. 올랜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올랜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자, 물론 딱 겉으로 보기에는 맥컬럼 잉그램 하면은 야, 맥컬럼 잉그램이면은 뭐 괜찮지, 리그에서 나름 뭐 손꼽힐 수 있는 백코트 자원이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의 뉴올리언스 백코트 자원들의 폼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펄츠 해리스 바그너가 지금 저는 올랜도의 펄츠 해리스 바그너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가 페인트존을 지키고 있지만 벤케로와 카터 같은 경우는 발렌슈나스보다는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발렌슈나스가 오히려 수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발렌슈나스처럼 느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존에서 벤케로와 카터가 수비가 가능할지언정 발렌슈나스가 수비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발렌슈나스가 페인트존에서 더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올랜도가 훨씬 더 뭐 3점 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며 올랜도가 페인트점 실점이 적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도 올랜도가 더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3점도 올랜도가 앞서고 있고, 어시스트도 뭐 비슷한 상황, 턴오버가 한 2개 정도 많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뭐 2점 득점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4.5의 핸디캡을 뉴올에게 준다? 저는 이 경기 올랜도의 프랜승, 예, 올랜도의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예, 올랜도의 프랜승 예상을 하고, 글쎄 뭐 승까지도 보고는 싶지만, 예, 전 프랜승까지만 예상을 하면서 저는 저득점 경기 올랜도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과 보스턴 경기. 이 경기는 왜 마지막에 하느냐면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뉴욕이 이길지 보스턴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시뮬레이터를 한
한 10분 정도 돌렸는데 한 1200번 정도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값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자, 뭐 이게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119, 119 다, 근데 요 밑에만 보여드릴게요. 뉴욕이 6번 이기고 보스턴이 3번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승부가 한 번 있는 거예요. 무승부가 119 대 119. 자, 그 다음에 또 뉴욕 5번, 보스턴 4번. 뉴욕 6번, 보스턴 3번. 뉴욕 5번, 보스턴 4번. 또 무승부. 뉴욕 6번, 보스턴 4번. 뉴욕 7번, 보스턴 3번. 오, 이거는 좀 많이 나오네. 근데 이 스코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예, 뉴욕 8번, 보스턴 1번. 그 다음에 뉴욕 4번, 보스턴 5번. 뉴욕 7번, 보스턴 3번. 뉴욕 7번, 보스턴 3번. 자, 약간 뉴욕이 뭐 앞선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값이 이렇게 나오냐면,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 값에 무엇을 넣냐? 일단 제일런 브라운이 아웃입니다. 네,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이 아웃이고, 자,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제일런 브라운 얘기하니까 직전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팬이 제일런 브라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네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쓰레기 아닙니까? 사람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자, 제일런 브라운. 네. 자, 제일런 브라운이 올 시즌, 5경기 오버롤을 봐야 되는, 제일런 브라운이 올 시즌에 평균 26점을 넣고 있어요. 네. 26점. 자, 보스턴의 평균 득점이,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20점입니다. 예. 120점에 26점. 그러면 제일런 브라운이 빠진 상황에서 대체 자원인 화이트라고 해봅시다. 자, 12점. 그럼 26에서 12 빼면 14점이잖아요. 예. 이 14점의 어떠한 손실을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14점의 손실, 즉 보스턴의 평균 전력의 10%를 감했습니다. 예. 원래는 더 감해야 돼요. 왜? 제일런 브라운의 어떤 수비적인 능력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득실마진까지 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보스턴에 하여튼 뭐 공격적인 것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8%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스턴의 총 전력의 8%를 제한 상황에서 뉴욕 닉스의 어떠한 이 전반적인 이 모든 스탯, 그러니까 이 스탯, 그다음에 이 스탯, 그다음에 백투백 아니니까 최근 5경기 스탯, 최근 10경기 스탯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스탯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8%를 해서 약간 뉴욕이 좋게 나옵니다. 예, 뉴욕이 조금 좋게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어폐가 있긴 있죠. 뭐 지금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숫자로 매긴다라는 게 약간의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뭐 저희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밖에 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만약에 브라운이 빠져서 화이트가 더 뛰어서, 또는 브록돈이 더 뛰어서 더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브라운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시뮬레이터를 돌렸을 때는 뉴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뉴욕이 약간 좀 우세하다. 거기다가 뉴욕이 플러스 핸디캡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뉴욕의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이 이기려면은 테이텀이 미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욕이 이기려면은 브런슨이 미쳐야 되죠. 근데 브런슨이 최근 폼이 안 좋아요. 오히려 랜들이 지금 폼이 좀 더
좋은 상황. 두 팀의 팀 컬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뭐 랜들이 있고요, 테이텀이 있고요, 브론슨이 있고요, 브라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백코트에서 여기는 그라임스와 퀴클리가 있고, 여기는 뭐 브록던과 화이트가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뭐 뉴욕이 홈에서 그렇게 썩 경기력이 최근엔 좋네요. 예, 뉴욕이 홈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보스턴은 원정도 좋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일단 패스를 했는데, 굳이 나는 이 경기를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뉴욕의 프랜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졌네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졌고, 일단 뭐 내일 경기가 다 9시 경기라, 예, 어차피 8시에 저기 그 마켓이 열리면 그때 뭐 하시면 되시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농구 다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했습니다.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좀 디테일하게 했고요.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이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예,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VIP, 저희가 VIP 골드 실버 픽을 뽑는 것도 다 이 안에서 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자, 요 전에 요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예,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야 좋은데 비아레알 헤타페 요거 비아레알 헤타페 이 경기 언더가 저희 지금 VIP 주력 픽입니다. 예,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은 보니까 초반에 리뷰 잘 안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광고 잘 안 들으시고 이 중간에 이렇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번 해봅니다. 예. 비아레알 헤타페 언더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요거 NBA 경기 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뷰 엔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